안녕하세요. 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예, 비 오는 수요일인가요? 예,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자, 근데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 예, 다들 바쁘신가? 자,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예,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정비법. 자, 정비법은 시험에 몇 문제 나옵니까? 예, 6문제 나오죠? 6문제. 근데 일반적으로 정비법이, 예, 우리 공법에서도, 공법은 물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법이 정비법이에요. 그러니까 6개 중에서 몇 개 맞을까요? 6개 다요? 한 3개 정도는 맞겠다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하시고요. 저도, 예, 출제 가능한 부분 위주로, 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자, 용어는 시험에 참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나오면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합니다.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한 법이죠. 자, 거기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이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처럼 정비법도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2번 정비사업은 체크하셔야죠. 별표 꼭 쳐주시고 정비사업. 예,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자, 이런 정비사업의 종류는 몇 개 있습니까? 크게 3개. 작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험에 나왔어요.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자, 이 3개 있습니다. 일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선 사업, 그죠? 그래서 달동네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죠. 자,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어때요? 극히 열악하다. 그래서 포인트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로 상하수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자, 그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쉽게 이제 이거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거예요. 그 두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 사업. 이것만 요 지문 안 나오고 요 지문만 달랑 나오면 이게 꼭 재개발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이게 재개발이 꽉 나니까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 이런 단어 나오면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입니다. 예, 재개발은 예, 정비 기반시설이 어때요? 예, 주거환경 개선 지역보다는 또 상황이 좀 낮죠. 예, 서로 안 좋긴 안 좋지만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상하수 기반시설이 어때요? 열악하다. 그럼 여기는 극히 열악 이걸로 답 찾아주시면 돼요.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여기는 아까 과도하게 밀집됐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건 주택 재개발입니다. 근데 재개발은 이런 주택 재개발도 있지만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도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 공업적 이런 단어 나오면 그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상업적, 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재개발이다. 그래서 상업적, 공업적, 그래서 주택 재개발, 공장 재개발, 도심 재개발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재개발입니다. 공공 재개발 이거 작년에 이제 새로 들은 용어들이죠. 공공 재개발. 원래 재개발은 누가 사업을 합니까? 재개발은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해요. 재개발은 민간 주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공공재개발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재개발을 공공재개발이라 하겠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재개발을 공공재개발을 하는데 말 그대로 공공이잖아요. 공공이면 여러분이 안 하고 누가 시행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이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건설 공급될 때 이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이 뭘까요? 자, 이 재개발 지역인데 여기 기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자 여기서 세대수가 예를 들면 우리 500세대가 여기서 이 단지 안에서 주택이 지어질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250명이었다. 그러면 250명을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500세대 중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자녀 세대 수가 얼마예요? 이제 250세대 남았죠? 그러면 이 250세대 50% 이상을 어떻게 짓냐면 남은 자녀 세대 수의 50% 이상을 어떻게 짓는다고요?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원래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지만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임대주택 등이 건설 공급되면 그것을 우리는 무슨 재개발을 하겠다고요? 공공재개발이다. 그렇게 포인트만 딱 잡아놓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이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약간 공공성이 있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지어지면 공공재개발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대상이 뭐예요? 재개발은 주택도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대상이 주택이고 재개발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러면 재건축은 뭡니까? 재건축은 여러분 사실은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시간이 흘렀어요. 한 30년 지나면 많이 살았잖아요. 자, 그럼 이거 드러내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대상이 공동주택이 대상이 돼요. 주택입니다. 그러면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일반적인 구분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는 재개발하고 어디서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어떤 재개예요? 양호하다. 말 그대로 건물만 짓는 거예요. 건물만.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건물도 짓고 하지만 재건축은 건물만 짓는 거예요. 재건축이잖아요. 기반시설은 양호하다. 포인트는 양호죠. 양호하고 그리고 노불량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게 이제 재건축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포인트 잡아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재건축도 여러분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 여기 101동, 101동, 103동 재건축 해야겠는데 재건축도 누가 해요? 민간주도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합 만들어서 재건축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공공재건축이 있대. 공공재건축. 그러면 공공재건축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재건축을 공공재건축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공공이니까 누가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공공재개발처럼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아까 공공재개발은 이 남은 공급하고 남은 자녀 세대수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면 공공재개발이죠. 재개발은 꼭 임대주택을 짓는데 여기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뭐 이런 성격이었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공급 이런 건 없고 거기에 있는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고 여기 있네요. 그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종전 세대수 얼마 이상을 건설 공급하면 이것을 공공재건축이라 하겠다고요. 기존의 세대수가 100세대였는데 여기가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세대수의 얼마 이상을 더 건설 공급하면 공공재건축이라고 하겠다고요. 100분의 160. 그래서 160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100세대인데 160세대 이상으로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면 그것을 공공재건축이라고 하겠다. 그 포인트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160% 이상의 세대수 건설 공급하면 공공재건축이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종류는 꼭 기억하시고 포인트 잡아서 딱딱 기억해 놓으세요. 정비사업은.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 아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됐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노후불량이 뭐냐? 그래서 우리 보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에 건축물 말한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근데 2번, 3번, 4번은 거기에 있는 요건과 건물이 결합돼야 노후 불량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결합시켜서 문제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낸 적도 없고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번만 기억하세요. 1번은 1번 자체로만 노후 불량이니까 그거 하나만 지문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이 뭡니까?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요건 노후불량이다. 그 노후불량은 그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요건과 건물을 같이 결합시키는 게 힘드니까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건 뭐 있어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요거 구분하는 거, 그죠? 다음 중 정비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 올해 간평 시험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자, 정비 기반시설 아닌 것, 이런 거. 아까 우리가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랬죠.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비 기반시설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정비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정비 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국어. 예전에는 국어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국어도 들어왔어요. 국어가 뭐예요? 예, 도랑. 또랑이라고 그러면 사투리입니다. 도랑. 자, 그러면 국어도 있고 밑에 하천도 있고 그러네요. 예, 도로 상하수도 국원, 특히 이제 잘 물어봤던 게 공원, 주차장. 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밑에 박스 안에 하천이라든지 광장. 이것들 우리 어디서 다 기반시설이라고 배웠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이라고 다 배웠잖아요. 뭐 공간시설인 기반시설이니 뭐 방제시설인 기반시설 해가지고 다 배웠죠. 그런 국토계획법에 있는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 이해하면 됩니다. 공동구라든지 녹지라든지 밑에 하천, 공공공지, 광장. 그래서 좀 진하게 표시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46개를 7개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공간시설인, 방제시설인, 뭐 유통공급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인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비법의 기반시설은 그 개념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기반시설하고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과 굳이 비교해서 물어보면 여기는 말 그대로 시설적인 느낌이에요. 시설적인 느낌.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래서 뭐 청사도 기반시설이었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막 이런 거 기반시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찰서가 기반시설이냐 그러면 기반시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찰서가 뭐 극히 열악하고 양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문제도 그런 문제가 하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공동이용시설 시험에 쉽게 출제될 때는 위에 있는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섞어서 찾아라. 근데 우리 일반적인 패턴은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공동이용시설하고 정비 기반시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예, 공동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작업장 뭐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이죠.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이런 것들은 다 공동이용시설이다.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노유자 시설도 우리 정비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 건축법에 노유자 시설 있잖아요.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시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타가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노유자 시설도 정비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죠. 다음 중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 그러면서 거기에 유치원이 나왔죠.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이에요? 건축법에서 교육연구시설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유자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딱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나오면 틀리면 만약에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가까운 강에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주택단지가 왜 개념이 필요한 거냐면요. 주택단지란 우리 재건축은 여러분 재건축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 이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택단지는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서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그러죠. 우리 정비법에서도 사업계획 승인받아 이 주택이 들어서는 그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돼요. 정비법에서도 주택법에 한 이런 주택단지를 주택단지로 보는데, 근데 여기서는 정비법에서는 하나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라는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가 들어선 그 단지도 재건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 허가받은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다. 그러면 그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받은 아파트 단지만 주택단지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은 단지도 주택단지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토지 등 소유자. 왜? 나중에 조합 설립되고 그러면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막 이렇게 우리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계속 등장할 거거든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란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까? 자, 우리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그 구역 안에 있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다.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구분할 것은 토지 사용자 중에 누구만 제한물권자 중에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돼요. 지상권자만 해당되지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죠. 그런데 재건축은 개념이 다릅니다. 재건축은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재건축은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불러요. 재건축은 여러분 사시는 101동, 102동, 103동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부분 소유권 갖고 있고 대지권 비율도 가지고 있고요.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은 이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또는이 아니라 및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갖고 있어도 건물만 갖고 있어도 다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은 토지 건축물이 동일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소유자. 그러면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는 아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래도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똑같은 토지 등 소유자란 용어를 쓰지만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8번입니다. 주택공사 등. 우리 정비법은 등이 나와. 뭔 등도 이렇게 많은지. 그죠? 등. 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놈 말고 다른 놈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등. 두 개 이상을 이야기할 때 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주택공사 등이란 누구를 주택공사 등이라고 하겠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겠다. 미리 약속하고 이제 계속 법조항은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또 정관 등 나왔어. 정관 등은 또 뭐예요? 정관하고 뭐 다른 놈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정관 등.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정관. 그리고 우리 약정서 이미 배웠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하는 게 규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민간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하는 약정서를 뭐라고 해요? 규약. 그리고 공공사업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한 약정서를 시행규정 그랬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주택공사 등, 그리고 신탁업자 이들이 작성하는 약정서를 시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정관 등이라고 부르겠다. 정관 등, 정관 등 이렇게 부르겠다. 그런데 거기 3번에 보니까요. 3번에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를 또 이 5명을 또 앞으로는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제가 특자와 특조는, 특자, 특도는 낄 때 안 낄 때 다 끼니까 우리 크게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요. 뒤에 세놈.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정비법에서는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르겠다. 그죠? 그러면 구청장이 나왔다는 말은 여기는 특광시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시장, 군수 등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은 우리 동네 사업이잖아요. 조그만 사업. 개발사업은 큰 사업이지만 그래서 정비법은 누구냐 할 때 이제 구역 지정 이후부터는요.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되고 그 이후부터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 등이 주인공이에요. 계속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계속 이제 나올 거니까 여기 시장, 군수 등이 뭐의 줄임말인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의 이런 용어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자, 기본 방침 거기 3가지만 진하게 표시된 것만 정리하시죠. 기본 방침은 누가 정한다고요? 방침 그랬으니까 국장이. 그리고 몇 년마다 방침을 정한다고요? 10년마다 방침 정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 3개만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계획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정비 기본계획은 아까 정비 사업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그러면 그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한 계획이죠.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수립합니다. 자, 관할구역.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관할구역 많이 했죠. 관할구역에 수립해요. 정비 기본계획은. 그러면 누가 수립하겠어요? 이 기본계획은.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어요? 여기 있는 짱이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관할구역 장. 자, 그러면 누구예요? 수립권자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그죠?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그리고 관할구역, 도는 시군이 관할구역이겠죠? 자, 그러면 시에서는 시장이. 우리 관할구역은 6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한 계획이잖아요. 군수는 수립권자입니까? 아닙니까? 군수는 아니다. 그죠? 군수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요. 이게 군이다. 그러면 군에는 읍이나 이런 데나 건물이 좀 있지. 다른 지역들은 어때요? 다 전답이고 임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수가 거기 가가지고 야 오늘 재개발 어떻게 할까? 재건축 어떻게 할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구도 많고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는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수는 아닙니다. 자, 5명이 수립권자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여기는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아까 정비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년마다와 10년 단위의 개념은 무슨 개념 차이가 있어요? 10년마다는 말 그대로 10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10년마다고, 10년 단위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게 10년 단위잖아요. 우리 정비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전에는 우리 시험 과목이 도시 재개발법이 시험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람 묶어가지고 정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파스가 돌았고요. 지금은 이 구간에 있어요. 이 구간에. 인천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부터 2025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구간에 지금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이 기본계획이 잘 수립됐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리고 이런 기본이라는 단어 나오면 다 타당성 검토가 있죠.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럼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국토계획법에는 실은 3개 있었는데 뭐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예, 정비법에는 정비기본계획. 자, 그러면 예,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런데 자, 거기 보니까요. 자,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권자예요, 아니에요? 시장은 원래 시장은 수립권자잖아요, 원칙은. 그죠? 근데 시라도 군 옆에 있는 시는 군이나 큰 차이 없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시야 좀 뭔가 시다운 느낌이 들지만 군 옆에 있는 이런 시골의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군이나 시나 큰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도지사가 거기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야, 너희들 군이나 너희 시나 뭐 차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런 시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군 같은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시장은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군 같은 시는 수립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런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우리 인천시의 이 정비 기본계획은 몇 개 있겠어요?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니까 기본계획은 하나겠죠? 인천시장이 인천시 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커다란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 기본계획의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뭐 정비사업 기본 방향, 계획 기간, 뭐 쭉쭉 계획 나옵니다.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거기에 있는 8번, 9번, 10번 나머지 위에 뭐 계획들 나오면 좋은 말이면 다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추상적이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있으면 자, 8번에 정비 기본계획 안에는 큰 것은 자, 인천시가 인천시 관할에 대한 정비사업 기본 방해하지 않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는 정비 예정구역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정비사업이 3개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주관경 개선 사업할 예정지역입니다. 라고. 또 여기는 재개발 예정지역입니다. 라고. 여기는 재건축 예정지역입니다. 라고. 정비 예정구역이 정해진다. 이 정비 예정구역은 인천시는 못해도 100개 이상은 될 겁니다. 자, 이런 기본계획 안에는 어디를 재개발 예정이다. 어디를 재건축할 예정이다. 어디를 주관경 개선 사업할 예정이다. 예정구역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이 예정구역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역에 빨리 시행되는 사업도 있고 늦게 시행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 잡힙니다. 좀 빨리 해야 될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계, 좀 늦게 할 것은 2단계 이렇게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안에는 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집니다. 자, 여기 예정지역 이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여기서 수립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정비계획. 그러면 기본계획은 제가 인천시의 정비기본계획은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이 기본계획은 하나잖아요. 여기 수립하는 게 기본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을 단위로 수립하니까 하나잖아요. 근데 정비계획은 몇 개가 있어요? 예정지역이 100개다 그러면 정비계획은 그 예정지역마다 계획이 수립되니까 정비계획은 100개고 예정지역이 500개다 그러면 정비계획은 500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여기는 재개발계획, 여기는 재건축계획, 여기는 주관경 개선 사업계획. 자,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는 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진다는 거. 언제쯤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게. 그러면 현재 아까 우리 기본계획은 이 구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인천시에는 2016년도에 인천시 관할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을 거 아니에요. 10년 단위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이 재개발 구역인데 예정구역인데 여기는 2022년 7월에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역은 이 재건축 예정지역은 2023년 7월에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8번, 10번에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건물의 밀도 계획. 실제 이런 기본계획을 보면 이 예정지역에
여기에게 거음표는 얼마 적용하고 용적률 얼마 적용할까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정비 기본계획에도 거음표 용적률이 나오고 나중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여기서 거음표 용적률이 나오겠죠. 이게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거음표 용적률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추상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거음표 용적률을 얼마큼 적용해서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음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도 있고 어디도 있냐면 정비계획에도 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본계획에서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것이고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10번에 거음표 용적률에 대한 건축 밀도계획 나왔죠?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밑에 작성 기준 나왔습니다. 네,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해요? 국장이.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죠? 그죠?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보시고. 자, 오른쪽. 예,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크게 가세요. 자, 우리 인천시에서는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인천시장이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계획은 커다란 계획이니까. 관할구역장이, 그죠? 네, 수립합니다. 그럼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의견 들어요. 의견 듣습니다. 공람합니다. 공람 몇 일 이상 공람시킬까요? 기본 나오면 기본이니까 14일 이상 공람합니다. 원래 기본이 14일이잖아요. 네, 공람. 그리고 또 여러분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인천시 의회 의견도 들을까요? 들으래요. 공람도 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라. 그죠?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몇 일 이내 의견 제시하냐면 60일 이내 의견 제시하래. 만약에 60일 이내 의견이 없으면 의회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걸로 보겠다. 그리고 또 의견도 듣고 할 거 다 해요. 네, 협의도 하고 관계행정기관장 협의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협의 심의 거쳐서 네,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수립이 5명이잖아요. 근데 인천시는 이런 절차를 거쳐 수립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립권자가 이를 고시하고 그리고 수립권자가 국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 중에서 이 시장, 아까 시장은 생략할 수도 있었지만 원래는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 시장.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뭐 예를 들면 김포시장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이 시장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으라고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때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도지사한테 승인. 나머지들은 승인 안 받습니다. 그냥 자기가 수립하고 그냥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해요. 자, 그러면 좀 여기 줄 쳐진 것, 진하게 표시된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만 통통통 하고 정리하고 갑니다. 자, 거기 주민의견 청취 공람한다. 그리고 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 제시해라.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걸 본다. 그 다음에 3번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 변경할까요? 변경할 때도 똑같이 주민 의견 두고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죠. 근데 그 박스는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경미한 변경이에요.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경미한 변경. 그런데 특징이라면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놀랍게도 20%라는 숫자가 나오네. 20%. 다른 데는 20%라는 숫자 안 나오고 우리는 막 경미금 막 10%, 5%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여기는 20%도 경미하구나. 이런 특징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협의와 심의. 자, 협의합니다. 그리고 밑에 협의한다. 라는 말 나오고 심의한다는 말 나오죠. 진하게 표시된 것만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 중에서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요? 도지사한테. 근데 대도시장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리고 또 고시보고 나왔죠. 제가 뭐를 진하게 써놨어요. 수립권자가, 아까 수립권자 5명 했잖아요. 수립권자가 이를 공부에 고시하고 수립권자가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의 절차, 이 흐름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여기 있는 요 내용 요 정도만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이 딱 수립됐으면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 여기 기본계획 갖고는 하나의 기본계획은 방향이고, 아까 예정지역 잡혔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여기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정비사업 하려면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구역이 지정돼야 사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죠. 이제는 정비계획을 갈 겁니다. 중요한 건 정비계획이지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여기서 재개발하려면, 재건축하려면 그 안에 수립되는 행정계획이 중요한 거지.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여기가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2023년 7월에, 여기 이제 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놨잖아요. 근데, 수립시기가 도래하면요, 재건축은 뭘 해야 되냐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것은 재건축에서만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재개발이나 주거개선 사업에서는 건물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뭐 기반시설도 다 삭중해야 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란 말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예요. 근데 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해요? 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할까? 안전진단은 누가요? 이방권자가. 여기서는 이방권자가 이제 해당 구청장이 이방권자로 생각하시면 돼. 정비계획은 겁나 많은데 이것을 인천시장에 한 번에 이게 하나씩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방권자, 구청장 등이 이방권자가 안전히 실시하는데, 실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이방권자가 여기처럼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했어요. 재건축은 계획 수립하려면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직권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방권자가. 그래서 1번 기업번은 이방권자가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직권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재건축을 하려면 진단 실의하고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돼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101동, 102동, 103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도 안전진단 좀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청해도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죠? 근데 이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이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밑에가 맨 밑에 박스인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런 경우는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청할 때는 안전진단 좀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혼자 가서 요청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항상 요청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그 세 가지 다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우리 건축물 및 그 부속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그것만 기억합니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요청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0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 시. 그런데 자, 거기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어. 그 밑에 오른쪽에 실시 여부 통보 나왔죠. 요청이 있으면 바로 콜 부르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으면 매일 이내 30일 이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다 동의 얻어서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바로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 이렇게 이제 수립시가 도래했거나 이런 요청에서 안전진단 실시할 때 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대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실시합니까? 어떤 게 안전진단 실시 대상입니까? 밑에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그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안전진단 대상은 이 주택단지 안에, 이게 주택단지잖아요.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동주택만을. 근데 지금은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 단지 안에는
백일동, 백이동, 백삼동도 있지만 여기 상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가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한다. 그런데 다음에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데 요걸 자꾸 실시 대상이라고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대상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우리 가끔씩 재건축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정문 앞에 막 프랑카드 붙죠. 프랑카드가 딱 붙어. 뭐라고? 경축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프랑카드 붙어. 그러면 그 프랑카드는 뭘 의미할까? 경축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말은 우리 아파트 단지가 겁나 안전하니까 축하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축하한다는 말인가요? 네? 안전진단 통과했단 말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축하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전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축하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축하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고 바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가 아니라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안전진단 원래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데 이러이런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어때요?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방권자가 인정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방권자가 인정할 때, 당장 사용 금지 시켜야겠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노불량 건축물 충족한 자녀, 이미 충족을 했어요. 충족한 자녀 건축물 할 필요 없죠. 자, 자녀 건축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진입도로 등을 위해서요. 우리 나중에 뒤에 정비구역지대가 필요하면 주택단지가 아니라도 진입도로 등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여기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 설치 등을 위해서 그 구역 안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건축물. 불가피. 오가피 아니고 불가피. 불가피하게 들어간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로 시특법에 의한 건물 안전등급 판정이 있어요. 우리 건축물의 안전등급 판정은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5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건물이 등급이 우수한 등급이고 B등급은 양호한 등급이고 C등급은 보통 등급이고 D등급은 미흡하고 E등급은 불량 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미흡하고 불량 등급 판정은 뭐와 똑같냐면 사용 금지가 필요한 등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진단 실시 대상하고 제외 대상을 정리를 하시고 이걸 자꾸 실시 대상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니까 물어보니까 조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가면 이제 수립시가 도래했거나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순서는 현지 조사를 해요. 누가 현지 조사해요? 이방권자가. 이걸 여러분 우리는 실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비 진단이라고 해요. 예비. 직접 가도 되고 또 바쁘면 우려할 수도 있어요. 현지 조사를 합니다. 가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 단지 안 주택단지 안에 가서 101동, 102동, 103동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어떻게 하는지, 노후 마감은 어떻게 되는지, 주변 환경과의 연관에 있어서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방권자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딱 보니까 건물은 반쯤 기울어져 있고 막 균열도 심하고 막 그 주변 환경하고도 너무너무 이적이 열악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판단되면 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방권자가 안전진단 실시하는 기간을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진단 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이방권자가 현지 조사하고 이걸 예비 진단이라고 해요. 현지 조사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판단해서 안전진단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전진단 기간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리원연구원. 그런데요, 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설기관이고요. 사설기관이고, 관리원과 연구원은 공적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요 두 개는 정부기관이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개가 있더라. 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안전관리원, 그리고 기술연구원. 자, 이런 기관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했어요. 자, 이 이방권자가 네가 안전진단 실시해. 그럼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기관이 이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겠죠.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밀진단이라고 해요. 실무에서는 정밀진단.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AB진단, 정밀진단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는 AB진단, 현지조사는 그리고 안전진단 기관이 지정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정밀진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기관이 지정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시를 했으면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출해야겠죠?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당연히 이방권자한테 하고 또 요청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한 사람 제출해야죠. 요청한 사람 비용 부담하니까. 그죠?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이방권자에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결정이라는 목차가 보이죠? 자, 요거하고 적정성 검토, 요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방권자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면 재건축 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면은 재건축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결정 권한은 이 시정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의 이런 결정은 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돼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결정은 이방권자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면 이방권자 결정한다. 이방권자는 아까 제가 시정군수구청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권자가 이런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 즉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정군수구청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단순히 좀 어떤 선심성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음 선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주민이 원하고 그러면 해주고 막 그런 이런 남용이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방권자 네가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내용과 결과 보고서를 나한테 제출해야. 그래서 제출을 하는. 누구한테 이방권자는 제출해요? 이 시장군수구청장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특광도지사. 그래서 특광도지사에게 결과 보고서를 또 제출해. 결정한 내용을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특광도지사한테 제출을 할까요? 그 이유는 특광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이런 이방권자의 이런 결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검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정권자고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이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를 상급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 인천시가 결정해. 우리 소구청장이 결정하면 그 적정성 검토는 인천시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성 검토. 그 말 나와 있습니까? 검토. 그러면 거기 5번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니은번에 보니까 특광도지사 즉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를 자기가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니까 기관에다가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의뢰할 수 있어요? 이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이 적정했는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누구한테? 제가 아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정부기관이 있고 사설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정부기관이 어디예요? 안전관리원하고 연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 기관한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니은번에 보니까 진하게 표시된 거. 시도지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기술연구원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나오죠.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자, 오른쪽 맨 위로 갑니다.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이 결정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이방권자의 이런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특광도지사는 검토해가지고 봤는데 이방권자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이런 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결정을 취소합니까? 아니면 취소하세요라고 요청합니까? 요청해야지. 요청해야지. 취소하면 또 쌈나고 그러니까. 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취소 요청을 해요. 요청한다. 직접 취소한다 이러면 안 되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방권자는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이 정도만 딱 순서대로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최근 이제 한 번 정도는 물어볼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111 정비계 위반 및 정비구역 지정 나오죠? 좀 쉬었다 하죠.